현대인들이 와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방송에 앞으로 이 와인 전문가 우리 장홍 박사와 함께 한다면 와인이 아주 편한 친구처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엔 또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우리 장홍 박사의 풍부한 와인 지식을 전달받으시면 더 깊게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와인 이 방송을 하는 취지 뭐 이런 것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들한테 와인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가까이 하기엔 약간 너무 먼 당신. 이 심리적인 거리를 우리 여기 계시는 김익원 감독님과 제가 힘을 합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와인을 아주 편한 친구처럼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뭐 길라잡이, 동반자 뭐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와인이 어렵지는 않죠, 그죠? 제가 이제 비유를 든다면 저는 물론 이제 클래식 음악을 자주 합니다만 클래식 음악도 사실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박사님이 사실 와인 가게를 하나 하고 계신데 거기 제목이 참 재밌어요, 그죠? 글루뱅입니다. 글루뱅은 프랑스어로 글루글루라는 어성어와 뱅은 와인이란 뜻인데요. 글루글루는 꿀꺽꿀꺽 이런 뜻입니다. 맥주나 막걸리를 마시듯이 편하게 드시는 와인 이런 컨셉으로 잡은 이름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와인 콘서트를 작년, 재작년 이렇게 쭉 같이 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저희를 초대해서 와인 콘서트를 같이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홍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끔 너무 감동스러운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와인을 어떤 편견을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뭐 고급술을 마시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은 장홍 박사님이 저한테 감동을 준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왜 와인을 소개하고 싶은가 그 얘기를 전에 제가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 얘기 한번 똑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와인이라는 거를 뭐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와인도 여러 가지 다양한 알코올 음료 중에 하나고 그 이름이 와인이다. 뭐 이렇게 좀 쉽게 우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제가 특별히 와인의 개인적인 어떤 취향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에서 왜 와인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의 너무 좀 천편일률적인 위하여 문화 이것이 갖는 어떤 장점들도 많아요. 그게 갖는 어떤 동질성을 준다든지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이럴 때 서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하여 문화가 갖는 몇 가지 결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어쨌든 울타리 문화예요. 그 속에서는 편한데 외부 울타리 밖에 대해서는 모든 울타리 문화가 갖는 기본적인 특성이듯이 좀 배타적이다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럿이 이렇게 술을 마실 때 잔을 들면 밑에 사람이 잔을 안 드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쏴해지는 이런 좀 수직적인 문화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고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좀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가야 되는데 이 위하여 문화는 똑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만 되지 안 그러면 왕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우리가 이성적인 어떤 생각과 판단과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감성적인 공간의 거리와 시간이 없는 문화가 위하여 문화라서 반대쪽에 있는 천천히 각자의 리듬에 맞게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술이 아닌가. 그래서 그 우리의 술 문화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와인이라는 게 조금 와서 천칭저울에 한쪽으로 너무 기운 걸 조금 잡아주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어떤 술 문화가 좀 더 다양하게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또 장홍 박사님이 우리나라 사회가 맛이나 이런 감각에 더 이제 집중해야 된다. 더 나아지려면 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말씀도 좀 해주시죠. 예, 우리가 흔히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면 괜히 좀 눈치가 보일 수 있잖아요. 어쩌면 그게 우리가 오랫동안 양적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때 충분한 그런 음식들이 없었던 가난한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뿌리를 두지 않나 하는데 일단 음식이라는 거는 마치 살기 위해서 먹는 것 같은 그러니까 자동차에 주유하듯이 필요했어. 에너지가 필요했어. 그런데 지금은 고칼로리 사회고 이건 뭐 동네 사우나나 목욕탕보다도 헬스클럽이 훨씬 많아진 사회, 이 바뀐 사회 환경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고 먹어서 탈인데 이때 우리는 이제
맛과 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향이라는 것은 맛을 지배하고 또 맛은 뇌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향과 맛과 어떤 질감은 바로 우리 뇌를 자극해서 굉장히 사람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거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됐어요. 엄마가 안 그러면 아빠가 요리를 잘하는 집 아이들의 머리 IQ가 훨씬 좋대요. 아마 EQ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썼던 글이지만 프랑스의 창의력은 밥상으로부터 나온다. 이 밥상이라는 게 일단 또 나눔과 소통의 장소이기도 하고 공간이기도 하고 시간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렇게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 소중한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와인을 우리가 방송마다 한 병씩 마시나요? 그건 기본이겠죠. 기본인가요? 그래서 짐 해리슨이라는 미국의 그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와인 한 병을 따려는 그 행위 자체는 이제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정부가 행한 일들보다 더 위대하다. 뭐 이렇게 좀 뻥 비슷하게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이게 와인에 대해서 하는 첫 번째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 와인 한 병을 따는 것부터 한번 따는 시작하죠. 것부터 하시죠. 뭐 사실 별거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 따고 따르고 마시는 여기서의 어떤 그냥 뭐 간단한 에티켓. 네, 어차피 시작을 하니까 실제로 요즘은 자동으로 따는 것도 나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와인의 코르크를 물론 요즘 캡슐로 된 것도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졌지만 기본적으로 아직 이건 대부분의 와인은 코르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병을 여는 제스처가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는 않고요. 특히 좀 우아하게 이 따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잘 못하지만 편안하게 전에 우리 와인 콘서트 때 보니까 이 따는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의외로 안 따보신 분들은 좀 당혹스럽기도 해요. 이게 솜믈리에 나이프라는 거예요. 제일 심플하지만 있을 게 다 있고 가장 편리해요.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작은 칼이 있어서 위에 캡슐을 열 때 이렇게 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크루가 있어요. 근데 이 스크루를 이제 이렇게 코르크에 박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는데 정말 신경 쓰지 말고 확 들어가야 돼요. 가운데 잘 찍어서 돌리고 이 코르크가 거진 다 들어갈 때쯤 하면 보통 대부분의 이 솜믈리에 나이프라고 하는 거는 이 2단계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이렇게 안 걸려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해서 이렇게 잡고 올리고 2차? 그 다음에 2차로 해서 거의 바로 이렇게 빼는 것보다 거의 다 올라왔을 때쯤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를 잡고 손으로 이렇게 소리 들었죠? 네. 요것도 와인을 이제 앞으로 뭐 그런 얘기들 우리 많이 하겠지만 그냥 바로 이걸로 쭉 뽑아 올리는 것보다 끝에는 손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스냅을 주면 뿅 하는 요 소리도 그렇고 그게 가장 와인을 또 제대로 잘 따는 저보다는 좀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스냅을 좀 작게 줬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병 안에 항상 너무 오래 닫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스가 좀 차요. 그래서 그 가스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는 소리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따고요. 와인의 병은 항상 레이블이 앞에 있고 뒤에 백 레이블이나 뭐 수입사 레이블이 있는데 와인을 따서 테이블 위에 놓을 때는 초대받은 사람이나 안 그러면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레이블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초대받은 사람이라면 이 초대받은 레이블이 게 가능하면 볼 수- 앉은 사람이 볼수 우리 있게. 같으면 뭐 이렇게 놔야 될 거예요. 두 사람이 보기 편하게. 왜냐하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앞에 누가 사람인데 등 돌리고 있으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와인도 이 레이블이 같이 와인을 마시는 안 가면 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아 그러네. 얘가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네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와인을 드시다가 병을 대충 따르고 뭐 그냥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한번 따를 듣겠습니다. 때도 백 레이블이 아니라 레이블이 위로 와서 보일 수 있도록 네. 뭐 잡는 건 이렇게도 잡고 뭐 이렇게도 잡고 뭐 별 상관이 없어요. 뭐 자기가 편한 대로. 와인은 보통 눈과 코, 입 이렇게 해서 테이스팅을 하는데 와인에 많은 소리도 있다는 그 첫 번째는 아까 코르크를 뿅 딸 때, 두 번째는 첫 잔을 따를 때만 나는 소리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리 들려요? 들립니다. 예.
아주 맑고 청아한 소리입니다. 예. 여기서 벌써 소리가 세 가지 와인의 소리라는 게 코르크를 딸 때 첫 잔, 첫 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마치 겨울에 언 겨울물 밑으로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듯한 느낌. 네. 그리고 잔에 따를 때 나는 소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잔을 따를 때는 항상 레이블이 위로 와서 이렇게 붙이지 말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콸콸콸이 아니라 일정한 양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끝에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면 거의 대부분 와인이 흐르는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가끔은 흘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흘리신다고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자, 이 소리는 가장 와인에서 흔한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좀 그래도 예, 마실까요? 자, 이렇게 또 소리가 또 났습니다. 부딪히는 와인 마시는 과정 자체가 소리. 굉장히 음악적이네요. 와인의 잔의 종류라든지 크기라든지 얼마만큼 와인이 따르는 따라 소리가 계속 달라져. 그리고 어느 부분을 부딪히는지. 근데 가능하면 가장 도톰한 부분, 항상 와인잔은 위가 가운데보다 좀 오목해요. 향이 좀 갇히기 위해서. 그래서 요 가운데가 길이가 제일 긴 데인데 고기를 요렇게 예, 맞출 때 소리가 제일 좋아요.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천년 고찰에 종치는 종 울리는 소리 같은. 그리고 우리가 했지만 이렇게 잔을 부딪힐 때 눈을 항상 서로 눈을 쳐다보는 거. 뭐 우리한테는 그래도 했으니까 조금 한 잔 합시다. 조금 늦게 따라서 천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와인을 제대로 마시기 위해서 굉장히 또 하나의 중요한 소리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건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차츰 앞으로 가면서 하고 코르크를 따는 소리, 첫 잔이 딱 떨어지기 전에 병 안에서 나는 소리, 따를 때 떨어지는 소리,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우리가 와인을 입에 머금고 와인을 빨리 열기 위해서 공기를 흡입하는 소리까지, 그리고 목으로 넘어가는 소리도 있었겠죠. 뭐 이렇게 그 와인에도 이렇게 이것 말고도 다양한 소리들이 있으니까 그건 앞으로 한 번씩 우리가 좀 깊이 찾아가 보고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작 지금 괜찮죠? 예, 그러니까 이 와인이 일단은 우리의 시각도 자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미각. 그러니까 어쩌면 시작은 청각이에요. 그죠? 청각. 물론 뭐 와인을 병을 갖다 넣으면 레이블도 있고 병 모양도 있고 뭐 병 속에 담긴 와인의 색깔은 좀 잘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왜냐하면 와인병 자체가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소리들을 잊고 눈과 코와 입을 가지고 우리가 와인을 제대로 즐기는 어떤 한 과정을 탐색해 가는 거는 앞으로 이제 방송을 해가면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와인이란 주제로 삼았어. 오늘은 저는 와인을 밥에다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네. 와인이랑 밥을 한 그릇 놓고 재밌네요. 그때 방송 때마다 다양한 반찬을 한번 올려보겠다. 이게 뭐 와인에 대한 문학, 역사, 철학, 음악, 미술, 종교, 신화 등등의 반찬을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와인 인문학 산책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그것대로 하지만 요즘 같이 뭐 이 코로나 사태를 집에 혼자서 혼술해야 될 사람들 중에 혹시 와인을 한잔 하고 싶은데 안주가 뭘 할까 뭐 이런 게 잘 떠오르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혼술을 할 때나 안 그러면 뭐 생일 파티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집에서 간단하게 와인에 맞는 안주를 만드는 것도 와인을 하면서 같이 하는 그런 행사들도 한번 재밌겠네요. 꾸며보려고 그러고요. 저나 우리 김 감독이 유럽의 와이너리를 다니면서 느꼈던 어떤 거나 거기 위에 재미난 얘기들, 와이너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행 얘기도 하고 와인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프랑스에서 국제 관계학 박사를 하시고 거기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유학 중에 무려 그 와이너리를 3,000군데 이상을 방문하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학 중에 그럼 공부만 안 하고 와이너리만 돌아온 것 같은데 유학할 때도 했고 그 이후에 프랑스에 한 몇십 년 살면서 다 합한 것이 그렇습니다. 네. 와인 산책이란 제목 하에 크게는 와인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라 그럴까 인문학 쪽의 산책이 한 갈래가 있고 또 다른 한 오솔길은 우리가 와인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편하고 재밌고
즐겁게 그리고 맛있게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실용적인 팁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두 가지를 적당히 이렇게 섞어가면서 재밌고 유용하면서도 생활 속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가끔은 어디 가서 약간 좀 아는 척하고 폼 잡을 때 쓸 수 있을 만한 얘기들도 좀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제가 이제 와인을 거의 매일 마시니까 뭐 우리 같이 마시다가 좋은 와인들이 있으면 가성비가 좋은 와인들을 직접 소개도 하고, 또 우리가 마시면서 같이 아마추어로서 좀 전문가로서 평가도 자유롭게 서로 교차적으로 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실질적으로 갖고 싶습니다.